19살에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부산 수대를 합격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보통고시를 박아가지고 그때 9과목 시험을 봤는데 31명을 뽑는데 21명을 뽑았어요. 과락이 40점, 평균 60점, 9과목 시험을 봤는데 그때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국립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장학금으로 이제 다니는데 지금도 그래요. 120명이 정원인데 100% 취업이 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보다 공무원으로 들어가니까 한 40명씩 들어가요. 그 학교가 지금 제가 우리 그 학교가 한 80 지금 학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66년도에 선장면허를 따가지고 66년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전신인 수산청에서 북악산호 선장을 2년 동안 하다가 수산청에 들어와가지고 15년 동안 수산청에 근무하다가 80년도에 전두환족 그때 해직돼서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1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90년에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전주대에 15년 있다가 중앙대 창업대학교에 있다가 15년 전에 제가 정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제가 발표하는 것이 인공지능,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제일 안 변하는 것이 이 조세, 회계, 경영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혁 시대에 한국의 조세 정책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전반적인 거 콘텐츠가 세계와 한국 정치 경제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뭔가? 두 번째, 세계 정치 경제에서 한국 위상은 무엇인가? 어떤 수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변화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한국의 조세 정책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과 기술과 조세 정책의 융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번째, 챗GPT가 지금 인공지능 중에서 최첨단이 챗GPT거든요. 챗GPT를 알고 있는가 안 알고 있는가?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무 회계를 아는 사람이 챗GPT를 쓸 줄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75개 학회에 만나다가 챗GPT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에 이거 한번 물어보게 챗GPT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쉽게 해놨어요. 세계 경제에서 최근 지금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작년도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이건 양이 한 80페이지 되니까 막 넘어가게 자료 공유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세계 경제가 지금 선진국, 중진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021년도에서 6%, 5% 이렇게 되는 것이 2022년에 3.2%, 2.7%, 또 2.4%, 2.2% 작년에 지금 금년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얼마를 했느냐? 1.2%였어요. 3, 4% 하던 것이 그러니까 엄청 지금 가지고 있다. 예,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세계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게서 한강의 기적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1966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 8, 9% 성장됐어요. 그래가지고 70년에 소득 방부 월남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가 8, 9% 성장을 해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을 하고 나서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아무 대책 없이 세계화한다고 개방을 해가지고 IMF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8, 9% 성장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쑥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마이너스 엉망진창인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150억 불을 1년 만에 우리가 금붙이 막 금팔찌 내가가지고 IMF를 해가지고 외환이 있는 나라 중에서 최초로 1년 만에 150억 불을 갚고 우리가 연 OECD 국가에 가입하면서 3, 4%의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와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이때 얼마였나? 6.25 때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얼마였나? 64불이었어요. 이북이 265불, 필리핀이 650불.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북보다 우리가 5배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2021년에 34,000불을 소득을 해가지고 이북보다 60배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 경제 IMD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4위에서 또 올라가고. 엄청나게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많은 21년도, 22년도 코로나를 당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4.4%예요. 한국 경제 전망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IMF 때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EU 이런 나라 중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이렇게 해왔어요. 봐보세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나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면은 1965 전쟁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글로벌화 해가지고 64불이 이북보다 5배나 못하는 우리나라가 60배나 잘 살게 돼가지고 우리가 35,000불이 돼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 70년도에 월을 해는 장춘체육관에 필리핀이 지어졌어요. 6.25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다고. 미국에서 필리핀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필리핀이 마르코스 이멜다 개판쳐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4년제 대학을 나오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오고 남자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100만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개판이네 개판.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 경제는 계속 어려워진다. 두 번째, 저출산이 많이 100만 명씩 낳은 애가 작년에 0.75, 24만 5천원을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녹색성장이 창조경제인벌에 개판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해먹었다. 부동산 정책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해가가지고 청와대나 비서실장이 등등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아무 짓도 없는 놈들이 20억, 30억짜리 대출 받아가가지고 40억, 60억 되고 있는 그게 문재인 정부야, 문재인 정부. 그러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세계 투명성에 2018년에 60한국에서 63위, 2019년에 63국에서 62위, 2023년에 63국에서 37위. IMD에서 우리나라 부정부패 천국이다. 문재인은 소득 이달 창출 제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상한판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 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일 못해놨다.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새만금 부산 엑스포 개판이다. 그 결과가 어제 선거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바로 발목 잡는 이런 나라,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르헨티나,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 안 된다는 보장이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 회계 투명성이 이렇다. 아까 얘기를 해놓은 뭐 개판이다. 우리나라가 전체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가 G7에 들어가가지고 7이라고 그러는데 회계 투명성은 아직도 37이다. 부정부패 천국. 여기 봐봐. 국가별 부패 인식 수준.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다. 도대체 우리 세무학회, 회계학회, 경제학회 뭘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아까 아이언드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잘못하면 넘어간다. 필리핀 같이, 멕시코 같이, 아르헨티나 같이. (100만) 명을 낳았어요. 100만 명. 70년에 101만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75년에 92만 명, 67만 명, 44만 명, 작년에 24만 7천 0.1. 전 세계에서 OECD 최저로 아기를 안 낳는 나라. 이게 문제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정책, 교육정책 무엇이 엉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위치 5천만의 2만 불 소득을 2050 클럽이라고. 2050 클럽에 2012년에 우리가 1인당 GNP 2만 불에 인구가 5천만이 돼가지고 2050 클럽에 진입했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가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의 두 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했다.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는 3, 4년 안에 3050 클럽을 3만 불 소득에 5천만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엄청나게 소득을 올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지금 개판을 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이거 대학 청년들 졸업해 작년에 대학 졸업생이 61만 7천 명이 졸업했는데 얼마가 취업이 되느냐? 정규직이 9만 명, 비정규직이 10만 명, 44만 명이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이거 봐봐야 이거. 대졸 청년이 현재의 모습 우리나라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된다. 이거 봐보세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취업이 안 돼. 이게 문제다. 인공지능 시대로 왔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말만 인공지능 시대이지 전혀 이 시스템 세부 회계나 회계학이나 경제나 제일 먼저 변해야 할 것이 안 변하고 있다. 기술 성숙도 박산 수준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번 전 세계 1등으로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조세제도 입법, 행정, 사법이 정책 과정이 개판이다. 입법은 법법이라 대법원 판사들이 완전히 법을 엉망으로 만드는 대법원 판사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대기업에 가가지고 40억, 60억씩 받고 있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법관 출신이고 사법부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130명 중에 이번에 70명이 사법법관 출신인데 그놈들이 개판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 입법이 엉망이다. 행정도 어때? 행정 정책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개혁 세우면 못해. 개판인데 또 입법, 정부, 법원
다 엉망진창이다. 정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 완전히 지금 안대로다. 정책을 성과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 말로만 전혀 조세정책 활용술 조세정책도 맨날 엠피리컬 스터디 해가가지고 계산해서 뭐하냐 가설검정하는 것 실질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설검정이 무슨 통계적으로 맞추는 그것이 샘플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걸 해가지고 그럼 억지로 통계로 맞추려고 해. 그것이 우리 조세 정책이나 세무에게 뭔 도움을 주느냐? 중장기 조세 정책 운영하고 말은 잘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문정부 성장 양구가 해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는 공기업이나 낙하산이나 다른 놈들만 살살지 밑에 있는 서민 정책은 엉망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가지고 농수산에 있는 사람 수산이 있는 물가만 올려놓고 사과 하나에 10,000원 15,000원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지금. 시장에 가면 무서워. 여의도에서 식사하면은 지금은 우동 하나 먹어도 15,000원 줘야 해. 이건 말을 조세정책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는 정책도 제대로 모여라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어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부동산 규제 부동산에 말만 하면 뭐돼. 말만. 아까 여기서도 무슨 중요성이 뭐니? 실천이 돼야지. 청와대 들어가는 재산 하나도 없는 놈들이 20억 30억씩 부정 대출 받아가가지고 40억 60억 돼가가지고 나오는데 서민들한테 그거 무슨 양구가? 그놈들한테 물어봐. 이거 중도 대출이니 주드는 멋대로 법도 없어. 부동산 정책 규정이고 이거 세워놓으면 뭐하냐고. 지켜야지. 누가 안 지키냐? 청와대에 있는 사람, 또 정보위에 아는 사람, 조세정책에 여기 있는 세무서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 다 정보가 가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우리 서민들만 모르는 거예요. 서민들만. 조세 불공정이죠. 조세 80%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공정. 국세청에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국세청에 거기 가면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하는 것이 공정 세무 하겠다는 건데,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국민이 믿는 낙제자가 누가 있냐 하는 얘기죠. 아까 오늘 아침 신문에 작년에 얼마나 세조가 87조였대. 작년에 56조였는데 1년 동안에 87조요. 저걸 의결을 언제 해야 하나? 4월 10일 전에 국무회의에 통과했는데 선거 끝나고 어제 이런 총리나 국세청이나 여기에 있는 놈들 싹 따라 그래. 가려야 해. 이거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국세청장 나와가지고 나 오늘 국세청장은 이 개새끼야 정말 욕하고 싶어. 이거 국세청이 개정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것이 우리나라 공평하고 정의를 조선인데 만들어 놓으면 뭐다 지키지도 않는 거. 사람 한때 잘사는 청와대에 있는 놈, 권력 쥐는 놈, 이런 놈들만 잘 사는잖아. 조세정책 분석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경영학에서 드러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 프렌드 C를 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하고 이게 평가를 하고 그걸 피드백을 해서 혁신을 해야 하는데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것만 있고 이 정책 분석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이거 아예 없어. R&D 평가가 안 돼. R&D 해가지고 폴리페서들이 다 자기들만 해먹고 실행하고 나서 이거 우리나라예요. 이
인문학과 기술 교태 정책과 이거 말로만 하고 일단 넘어가요. 챗GPT 해보는 사람, 이제 챗GPT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챗GPT 우리 문선 먼저 참 윤교수는 뭘로 했어 봐요? 뭘로 했어요? 챗GPT 무슨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구글 응? API 구글에 들어가면 25불 돈 주고 또 챗GPT 하는 사람 돈 주고 여기 아까 손드는 사람 챗GPT 했던 사람 이게 문제예요. 인공지능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챗GPT를 아는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챗GPT는 엣지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들어가지고 빙 AI 오픈을 쳐가지고 하지 않은 사람은 챗GPT 하지 않은 사람. 25불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그 3.0 들어가면은 25불을 줘야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돈 안 들이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빙 AI를 깔아서 딱 치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나온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 하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딱 챗GPT란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까는가 쫙 설명이 났어요. 이거 챗GPT에 대해서 오해가 엄청 많아요. 챗GPT를 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다 있다니까 여기 공유를 하게끔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챗GPT를 반드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를 하는데 첫째 챗GPT를 잘하는 질문을 잘해야 옳은 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챗GPT 빙 AI에 강철승 교수가 뭐한 사람이냐고 딱 물어보면 강철승이라는 사람이 MBC에 강철승이도 있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강철승이도 있고 중앙대 강철승이가 있다고 하고는 더 이상 안 나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중앙대 교수인 강철승으로서 한국수단정책포럼 대표인 강철승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꽝! 질문을 잘해야 질문은 답이 나온다. 질문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유태인은 어린이들을 기를 때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질문에서 끝나. 우리나라에 제일 질문을 잘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예비고사를 봤는데 53만 명이 예비고사를 봤는데 예비고사 문제가 수학 문제도 오지선다요로 나오는 수학 문제는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 수학 문제도 오지선다요로 나오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시험이 오지선다요. 찍기 도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거 유럽에서나 저런 데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으로 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석사, 박사 과정이나 우리가 공무원에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질문으로 물으면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들은 사람도 세 줄을 길게 못 써. 전혀 찍는 것에 도사가 돼가 이를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챗GPT에 대한 엄청난 오해도 많아요. 챗GPT가 구글이 처음 나와가지고 2021년에 12월 달에 구글을 내려가가지고 25불 돈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별볼 일 없었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료로 빙 AI 4.5를 엣지에 해가지고 했는데 2023년 2월 달에
엄청나게 그것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할 때 하나 물어보는 것은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예를 들어 구글에 하나의 검색 단어라고 그러죠. 검색 단어가 2022년 12월 달에 얼마였느냐, 구글에 기록이 되는 데이터, 구글에 2022년 11월 달에 구글에 기록되는 데이터에 오른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프롬프트가 1750만 개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3년 3월 달에 딱 할 때 얼마였나, 1750만 개 프롬프트가 5천만 개 프롬프트로 증가했어요. 5천만 개 프롬프트가 2023년 12월 달에 1억 프롬프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그때 60% 확률이 70%, 80%, 90%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인의 회사, 세무사나 변호사 시험을 거의 90%.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캣비트가 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쫙 한번 보세요. 이제 끝냈어요. 막 넘어갑니다. 마지막 우리는 1930년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하는 얘기,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려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첫째 7가지 조약이 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땀 흘리지 않는 노동,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비즈니스,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게 인도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제점이다. 마지막,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뭘 교육을 해야 되냐. 21세기에 살아나갈 방법이, 첫째 교양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너브리스 어브리지제 인성을 잘 갖춰야 한다. 첫째 교양을 내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문맹이라는 것이 없다. 대학에 79% 대학에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맹이 없다. 잘됐다. 두 번째, 역량을 갖춰야 한다. 부모도 안 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2%에서 79%이지만 우리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런다. 취직은 안 되지만 그거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양을 갖추고 이렇게 능력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교양을 잘 갖추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너브리스 오브리제 안 배운 사람한테 가르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뭘 기부를 해가지고 너브리스 오브리제를 실천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국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과대 1등으로 졸업하고 정경심이 영문과 1등으로 졸업하고 1등으로 졸업한 조국 정경심이가 자기 아들 딸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너브리스 오브리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줄일 수 없고요. 예, 마지막 뭐 선언이 없지 않아. 예, 일단 제가 보내주신 논문 형태로 제가 자료를 하지는 못해서 별도로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토론을 하지는 못하겠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이제 저도 보고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챗 GPT, 요새 얘기하는 인공지능